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안 괜찮다고 느껴질 때, 하늘은 쨍하니 맑은데 내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할 때, 그땐 어쩐지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슬프고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은 괜찮은 것처럼 아픕니다. 세상은 모두 함께 가는 것이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풍요롭지 않으면 힘들고 외롭고 서럽고 아픈 법입니다. 그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행복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렵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와보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책 말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 자신과 만나서 놀고 다독이고 위로하는 일에는 서툽니다. 이 책에 나온 테라피들은 하나하나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싶은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나보단 남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많은 오늘날, 어쩌면 나와 놀아주는 시간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내 삶을 바꾸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 행복과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가보려 합니다. 2021년 2월 작업실에서 조선화 드림.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바이북스 출판 조선화 글 그림 나는 나와 놀아주기로 했다 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궁금해졌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살아왔는지, 나와 만나서 놀아주고 싶어졌다. 자신과 만나서 놀고 다독이고 위로해주는 테라피. 나와 마주하는 행복 레시피 20일이라는 부제가 붙은 나는 나와 놀아주기로 했다. 본문 내용 중에 꿈 테라피, 성격 테라피 꼭지를 낭독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해주는 꿈 테라피. 2010년 론다 번의 시크릿을 읽고 큰 자극을 받았어요. 그리고 3월 23일부터 시크릿 노트를 쓰기 시작했죠. 이 책은 이후로 나의 인생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때 써놓은 10가지의 꿈 중 하나만 빼고 모두 이루었거든요. 3년 늦긴 했지만 90%가 다 이루어진 셈이에요. 세상에, 이건 기적이야 하며 소리쳤어요. 정말 감사하고 신기했죠. 우린 생각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비밀의 달인 4명이 등장해 기적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꿈을 이루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가 끌어당긴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행복한 일,
기쁜 일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현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번에 해볼 테라피는 바로 꿈 테라피예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는 테라피예요. 나는 살면서 했던 가장 재미있고 행복했던 놀이가 바로 꿈꾸는 것이었어요. 꿈과 놀면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돼요. 꿈과 놀면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음먹은 일은 뭐든 성취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게 해주지요. 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실의 꿈과 잠재의식 속의 꿈이에요. 프로이트는 인간은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의식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지요. 인간은 의식의 내가 잠재의식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알고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와 놀기는 예술 행위와 같아요.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깊이 통찰하고 만난다면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가 하는 테라피는 지금 현재의 나와 잘 놀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나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현실도 미래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행복한 꿈을 꿔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미래를 바꾼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꿈을 꾸려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꾸세요. 흐리멍텅한 꿈은 흐리멍텅한 결과를 낳게 한답니다. 세익스피어가 말했지요.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맞아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당신이 정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이루어지리라 믿으면 어느새 그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와 있을 거예요. 내 안에는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가 나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제때 반응해주면 아기는 세상에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 뜻대로 모든 게 된다.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모든 긍정 에너지가 이때 생깁니다. 그런데 엄마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 불신감이 생기고 옹졸해지고 베풀 수 없게 되고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신뢰감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희망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게 에릭슨의 이론이지요. 이런 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른이 돼서 계속 퇴행하게 되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단계가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이때 상처들은 미래를 여는 보물창고가 됩니다. 상처를 통해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때도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단계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고 스킨십을 하는 등의 퇴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을 많이 받으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무척 중요하죠. 이렇게 마음껏 퇴행을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7, 80세가 되어서야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훨씬 심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나와 놀아주기를 하는 이유는 퇴행을 마음껏 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퇴행을 해보는 것이죠. 인형놀이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아기 때 나를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걸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사람들한테 표출합니다. 남편이 안 받아주면 자식한테, 친구한테, 착한 사람한테 상처를 막 주게 됩니다. 유아기 때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마음껏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때는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엄마는 주변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넓게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 부모들은 그러지 않고 그저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치지 않게 넓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마음껏 뒹굴게 하면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각이 발달이 안 되면 발달 장애가 오고 감각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래선 안 돼, 저래선 안 돼 하면서 자율성을 빼앗으면 아이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이런 말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면서 평생 아이가 눈치 보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엄마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일까? 성격, 테라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씨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했지요. 우리는 평생 자신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잘 모르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를 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잘 알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지요. 그리고 후회하는 일이 덜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나를 알고 사랑하고 잘 노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인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기로 해요. 사람은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분류한다면 75개의 유형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형, 머리형. 에너지가 머리에 있고 안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안정을 느끼며 행복하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지식과 지혜로움을 지니며 통찰력이 있어요. 사고형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미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안정이 되면서 행복해합니다. 두 번째, 감성형, 가슴형. 에너지가 가슴에 있고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추억을 함께 나눈 사람들과의 느낌이 중요하며 관계가 좋아야 일도 잘 되고 행복해 보이지요. 자신의 감정을 몰라주면 수치심을 느껴요. 감성적이며 따뜻하고 매력적이지요. 인간 중심이며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해요. 마음을 나누면 행복감을 느끼지요. 세 번째, 행동형, 장형. 에너지가 장에 있고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역이 중요하며 일을 잘해야 행복한 사람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하고 공격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의무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며 리더십이 있어요. 전체 단합과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이지요.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사고형, 감성형, 행동형이 등산을 가게 됐어요. 행동형인 상사는 반드시 정상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간 모든 사람들이 정상에 같이 올라가야 행복하죠. 감성형인 여직원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주변 환경을 즐기고 이야기도 하는 과정이 즐거워요. 꼭 정상까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요. 사고형인 남자 직원은 하루 전에 인터넷으로 산에 대한 모든 곳을 검색하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다녀요. 이미 머릿속으로 정상을 찍고 왔기 때문에 굳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됐다고 생각하지요. 정상에 올라갈 생각도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쁜 감성형 때문에 행동형은 화가 나요. 무조건 끝까지 올라가자고 말하는 행동형을 보는데 사고형은 이해가 안 가서 스트레스를 받지요. 재미있는 예시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요. 모두가 옳고 모두가 완벽하지요. 다만 각자 행복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다를 뿐이지요. 당신은 혹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나요? 아니면 달라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결코 누구도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잘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성격을 잘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저는 감성형이에요. 감성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꽃과 나무, 예술을 좋아하지요. 혼자 노는 곳을 좋아하고 섬세하고 예민하지요. 그래서 남들은 저를 아주 밝은 사람으로만 보지만 실은 아주 내성적이고 작은 것에 상처를 잘 받는답니다. 그런 저는 30년 동안 강의와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문가니까 자신을 잘 알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면 다 외롭고 쓸쓸해진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행복하고 기쁘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와 놀기가 필요하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 나와 놀기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지요.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인복이 있다. 나는 돈복이 있다. 나는 건강복이 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나와 놀아주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됩니다. 기분이 금세 좋아지고 안정이 되지요. 내 고유의 색이 아름답듯이 타인이 가진 고유의 색도 아름답습니다. 우린 서로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색을 칭찬하며 함께 갑니다. 그것이 지혜의 길이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에필로그. 나는 운이 좋았다.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다. 나는 나를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정했다. 행복하고 싶으니까, 건강하고 싶으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낡고 흔한 이야기 같지만 난 이 말에 인생을 걸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절망의 끝에 매달렸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던 그 길에서 이 말은 마치 구세주처럼 나의 뇌리에 박혔다. 그래, 내가 나를 살리자. 그러면 하늘이 나를 도울 거야. 그리고 이 말은 정말 기적처럼 나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렸다. 또 주변을 살리고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했다.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함께 해주고
기다려준 그와 잘 자라준 두 아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어떤 어려움에도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선물하신 부모님께 감사를 전한다. 여러 테라피를 함께 해주신 스승님들과 동기들, 수강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따뜻한 마음과 격려를 해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은 정말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